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백화점 확장과 특급 호텔을 포함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오는 203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현대 광주는 건축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백화점 확장과 특급 호텔 건립 등 광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 신세계가 사업 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연면적 81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4조 5천억 원. 지난해 10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제출한 개발계획 검토서와 비교해보면 백화점 면적과 506대의 주거 규모는 그대로지만 터미널과 호텔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신세계가 제출한 터미널 개발 면적은 지금보다 3배 큰 규모지만 지난해 안보다 축구장 35개 면적인 28만 5천 제곱미터가 줄었습니다. 또 호텔은 객실이 250개에서 200개로 축소됐습니다. 도시 이용인구 증가에서 관광객 유입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까지 광주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세계가 의료 돌봄 시설인 웰리스 복합시설을 새로 추가한 점은 눈에 띕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용도 변경을 통해 주거 세대를 더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신세계 측은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8년엔 백화점을 개장하고 5년 뒤에는 주거시설 등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찌감치 사업 계획서를 낸 더현대 광주는 건축허가 승인이 나면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2년 뒤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관건은 교통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입니다. 북구청은 용역을 토대로 도로 신설 등 교통 문제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대자보 정책으로 충분히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자보 정책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 차량 교통 부분을 통제해가지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근데 쇼핑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걸어오거나 보행하거나 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 있잖아요. 한편 광주에 세 번째로 들어서게 될 복합 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는 올해 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광주시도 한평으로 광주 공장을 옮기자며 회사 측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와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화재를 이유로 광주 공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데요. 근거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금호타이어 서울 사무소를 찾아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한평 빅그린 산단에 새 공장을 짓자 그런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장 이전 계획을 포함한 로드맵이 발표되면 우리 시가 나서서 정부와 국회와 함께 금호타이어 이전 지원단을 구성할 것을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신공장 건설을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한평에 새 공장을 짓는 동안엔 불에 타지 않은 1공장에서 생산을 계속하자고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자는 뜻이지만 그 이면엔 혹시라도 광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깔려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부터도 금호타이어가 유럽의 공장 건설을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광주 공장 화재가 도화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공장 문제가 실적으로 만약에 국내 공장 건설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그런 문제에 관련된 후순위로 빼는 게 맞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할 것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매출 4조 5천억 가운데 유럽 판매 비중은 26.6%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도 국내 타이어 3사 중에 금호타이어만 유럽에 생산 거점이 없습니다. 뜻밖의 화재와 이에 따른 고용위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는 대주주인 더블스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에 화재 수습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답이 담겨 있을지 노동계와 경제계, 자치단체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소방대원들에게 매달 회비를 걷어 서로의 경조사와 퇴직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 소방공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적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이면서 해산 수순에 들어가고 그동안 납부한 회비에 비해 돌려받는 금액이 턱없이 적어졌는데요. 이를 두고 대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해산 절차에 돌입한 전남소방공조회를 두고 수익률 마이너스 90%를 달성해 사실상 다단계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월급에서 매달 4만 5천 원씩을 모아 퇴직금과 경조사 등을 지원해온 전남소방공조회. 지난 2019년 회비 적립제를 시작한 이후 기금이 빠르게 줄어들며 지난해 말 해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 대원이 30년 이상 근무했을 때 내는 공조회비의 누적 금액은 1,620만 원가량. 하지만 퇴직 시 지급금은 평균 2,800만 원 수준으로 사실상 기금 고갈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누적 기금은 26억 원. 결국 4,300여 명에 이르는 전남소방 대원들은 평균 88%의 손해를 입고 공조회비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냥 정리만 하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작다 보니까 원금 그대로 돌려받기까지는 저도 바라지는 않거든요. 전남소방공조회 청산 TF팀은 이미 설명회를 통해 기금 고갈 상황을 알렸고 지난해 말 실시한 전자투표에서 83%가 해산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간 정도 금액을 줄이고 또 저기 하나 아예 또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해산하는 어떤 큰 이 세 개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저희들이 그 투표를 다 붙이고 지금 의견을 했는데 그냥 해산 가자. 공조회의 폐지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회비의 지급은 이르면 다음 주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내부 부조 체계가 사라진 전남소방본부. 납부한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환급액을 받은 저연차 대원들의 불만과 함께 퇴직을 앞두고 희생을 감수하게 된 고연차 대원들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는 8월 말이면 202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개막합니다. 올해 주제는 포용인데요. 관절염 환자도 쓸 수 있는 감자칼,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한 팝업 병원 같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관절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고안한 이 감자 깎는 칼은 안정감 있는 그립감 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됐습니다. 캠핑카처럼 생긴 이 이동형 팝업 병원은 재난 현장이나 이동 약자에게 달려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안됐습니다. 새끼손가락 옆에 덤으로 장착한 로봇 손가락은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인체의 기능을 확장해 줍니다.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미감이나 특정인을 위한 편의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보지 못하던 어떤 그런 이 사람들 간의 어떤 차이 또는 다름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해결을 해서 정말로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포용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포용 디자인의 정신이 광주 지하철에 실제로 적용됩니다. 광주 전남 대학생 예비 디자이너들이 송정 지하철역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역사 리모델링에 구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그 기기들, 그다음에 인포그래픽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반영을 할 것이고, 매표대라든가, 그다음에 안내 데스크,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을 수 있는지 탐구하는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8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65일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개막 전까지 입장권을 사전 예매하면 어른은 18%, 청소년과 어린이는 최대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해남에서 근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비닐하우스를 짓고 제3자에게 임대까지 해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남군이 강제 철거를 예고하면서 애꿎은 임차인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군유지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봄 세종에서 해남으로 귀농한 40대 정모 씨. 농사를 짓기 위해 비닐하우스 4개 동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농지대장 등록을 위해 면사무소에 갔다가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임대한 하우스 일부가 해남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관리하는 군 소유 땅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무단점유 상태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군유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농지대장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농민 수당이나 혜택이나 그다음에 직불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단 점유를 뒤늦게 인지한 해남군은 임대인의 원상복구하라고 계고장을 보내는 등 강제 철거를 예고했습니다. 해남군은 지적도 등 자료를 토대로 비닐하우스 4개 동 중 1개 동 절반가량이 군 소유 땅에 설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계약금과 각종 투자 비용 등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됐다면서 임대인을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게다가 모 정당의 부대변인으로 재직 중인 임대인 가족이 등기부 등본상 가등기를 해놓아 정 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재산을 압류하려는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하우스가 들어선 곳 전체가 문중 소유의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해남군의 지적 측량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토지정보 시스템이 좀 더 정확하니까 그것도 참고로 보고 나서 일부 점유가 돼 있다라고 판단하에 현장도 확인했고 해남군은 지적 측량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무단 점유 면적을 확정하고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과 강제 철거를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민간업자로부터 특별 대접을 제공받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 모 사업소 5급 직원 등 3명은 각각 국내외에서 민간업자 등과 골프를 즐긴 정황이 확인돼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등은 이 과정에 지난해 광주시를 퇴직한 간부가 연루된 건 아닌지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지역 공공기관과 소비촉진 상황회의를 열고 오후 7시 이후 골목상가 주차 허용, 홀짝 주정차제 확대, 기관별 전담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등 지역 상권 살리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1호 행정명령인 민생경제 활성화 실질 조치로 광주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소비 촉진 계획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주경찰청은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유망주를 판매한다며 주식 투자자 20여 명을 속여 모두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콜센터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 수익금 5천여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